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4년 11월 1일자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좀 어렵죠? 어려워졌습니다. 10월부터 해서는 좀 이제 시장이 뭐 어세도대하는 뭐 방향성을 크게 가지지는 못하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나 이제 이번 주가 아니구나.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가 되겠네요. 그 미국 대선이 있죠. 이제 사전 투표도 하고 미국 대선이라는 올해 이제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빅 이벤트, 글로벌 시장의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시장이 안 좋은 건 당연한 거고요. 예, 최근에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간 것도 시장 금리가 올라간 것도 어쨌든 대선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장 금리가 올라갈 때 한국 증시가 특히나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예를 들면 저 PBR 뭐 저 PER 이런 주식을 하는 이제 투자자 성격 전략은 아니기 때문에 고성장주에 대한 최근에 뭐 바이오 이제 뷰티 산업 뭐 2차전지 바닥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주요 전략들을 필승의 전략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 올라가는 거는 쥐약이죠. 그러니까 좀 조정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겁니까? 그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왜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매일마다 학습하는 이유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결국 이제 그런 남들은 그냥 기사 보고 그냥 남들이라는 건 이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를 말합니다. 8, 90%의 범주에 들어가는 대중 투자자. 지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대중 투자자분들은 아니시기 때문에 에, 보다 더 이제 그 가벼운 두둥실 떠다니는 그런 어떤 분위기나 언론에 이제 휘둘리지 않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이 어려운 분들 제가 이제 시각들 좀 들려드리고 뭐 최근에 이제 어떤 개별 종목 장세잖아요. 개별 종목 장세라는 건 즉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큰 돈을 가진 큰 자금의 집행 권한들을 가지고 있는 소위 주식시장에서 큰 손들 또 메이저의 어떤 투자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구나. 집행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 장세 흐름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은 오늘 지금 현재 장 마감은 아니고요. 2시 14분 정도 돼 있습니다. 코스피가 0.2% 빠지고 있고 코스닥이 1.4% 하락하고 있어요. 코스닥이 더 하락하고 있는 거는 최근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간 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그래프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점으로 돼 있지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올라온 거를 볼 수가 있죠. 여기는 왜 이렇게 빠졌느냐? 우리가 이제 FMC가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발표하는 그 부분이 선반영된 거죠. 선반영. 미국이 금리를 처음으로 이제 인하하기 시작하는 그거에 대한 선반영을 했고요. 우리가 이런 경제 금융 지표는요. 선반영. 이런 뭐가 이제 기대되거나 뭔가 우려되거나 하면 미리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락하거나 상승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그 실적이 좋게 나올 거를 사지 뭐 실적이 좋게 나와버리고 나서 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더 큰 차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게 온전히 반영이 안 됐을 때 살려는 습성을 가지거나 이제 악재가 크게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는 미리 팔아버리는 그런 어떤 선반영적인 측면의 마켓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 지금은 그럼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미국 대선의 영향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든 해리스 이제 대통령이든 두 후보든 대통령 후보든 둘 중에 누가 되든 정부의 어떤 재정적인 어떤 정책들은 이제 강하게 좀 집행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는 그런 것들이 선반영되고 있다 이겁니다. 선반영. 그러면 이제 이 흐름이 뭐 100%는 없으니까 추세적인 상승일 수도 있는 거고, 일시적인 어떤 상승일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일시적인 상승을 이제 보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야 이거 다시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언론 기사들과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때도. 하지만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FMC가 올해 금리 인하는 할 텐데 언제 할 것이냐, 7월이냐, 뭐 9월이냐,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왔었죠. 그럼 이제 9월달에 했죠. 그게 이제 선 반영되기 시작하는 게 언제부터냐? 5월부터였던 거죠. 5월부터. 그렇죠. 그리고 9월에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예요. 딱 하니까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선 반영된 거는 대선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확률상 이렇게 내려갈 확률이 높다.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100%는 아닌데 확률상. 특히나 또 FMC가 11월 이제 6일, 7일이죠. FMC가 미국이 금리를 결정하는 이벤트 0.25% 인하를 할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더해진다면 이제 이게 더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죠. 대선이라는 종료 이벤트, 선반영된 게 종료됐다는 이벤트, 그렇죠? 그것도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FMC의 금리 인하가 된다는 것도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요거예요. 요거예요. 뭐 금투세도 있지만 뭐 그거보다는 직접적으로는 좀 요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금리가 이제 밀리면 한국 증시의 주요 지금 주도 업종이 다시 또 상승 추세의 흐름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두고 있다면 뭐 지금 뭐 주식시장에 대한 지금 한국 증시, 특히나 이제 국장에 대한 그 사람들의 시각들은 굉장히 좋지가 않죠. 매우 좋지가 않죠. 그게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 이제 기회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좀 소외돼 있다는 거는 그만큼의 뭐 가치 반영이나 미래의 어떤 이제 가치 반영이 잘 안 돼 있을 수 있다는 게, 우리가 개인 투자들이 많이 안 껴 있는 게 조금 더 반영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것들 측면에서는 보통 보면 한국 증시가 좀 난이도가 있는데요. 실력을 갖추면 오히려 미국장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의 개인 투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떠나면 한국 증시의 뭐 변동성은 좀 줄어들 수 있다. 변동성이 줄어드는 게 뭐 어떤 투자자에게 좀 유리할 수 있지만, 뭐 어떤 때 좀 불리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 거품이나 과도하게 하락하는 이런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낮아질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코스피, 코스닥 지금 보시면 그 변동성이 많이 줄어 있고 안 좋습니다. 그냥 지수 자체는 안 좋으니까 뭐 지수 차트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 별로 좋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 시장 모두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내고 있고, 미국장 자체는 지금 나스닥 일단은 그 2.7% 지난일 밤새 이제 빠진 부분은 빠졌어요. 그래서 빅테크 주식들 빠졌죠. 빅테크 주식들 빠졌어요. 그래서 뭐 빠진 이유들 많이 나오는데 뭐 그거야 뭐 코에 걸면 코골이고, 일단 많이 올랐으니까 빠진 거라 좀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미국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안 빠지는 건 뭐 일단 뭐 상승할 때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도 있을 거고요. 더 이상 이제 팔만한 그런 수급도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죠. 팔만한 수급도 그다지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수급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여튼 변동성이 많이 줄어 있고요. 예, 미국 대선 앞두고서는 그냥 소강 국면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소강 국면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종목별 흐름을 뭐 이거 짚는 것 자체가 별 의미도 없을 것 같은데, 예, 종목별 흐름을 얘기를 한번 해보긴 할 텐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1%대씩 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시총 상위들 코스피는 그래도 이제 약보합 정도니까요. LG엔솔 상승, 기아 상승. 이제 금융주가 어제 좀 낙폭이 과도했잖아요. 네, 장 막판에 어제 제가 이제 영상 정준하 매니저님과 했을 때 짧게 이제 장마감 했지만 과도하게 막판에 외국인 수급이 밀어버렸다. 네, 그냥 털어내버렸죠. 네, 그래서 다 되돌리네요. 다 되돌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나금융, 지주, KB금융 요건 되돌리지 못하네. 시총 상위줄 그래도 괜찮은 흐름이고요. 코스닥은 오늘 바이오주들이 약세를 주도하고 있어요. 알테오젠, HLB, 리가캠, 휴젤, 뭐 클래시스도 4%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바이오주들 중심으로 약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이처셀 뭐 최근에 좋았는데 오늘 낙폭을 좀 보이는 모습을 띄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디어유, YG엔터 이런 종목도 좀 강세고 오늘 한미사이언스가 급락. 예, 그래서 뭐 경영권 문제 이런 것들 사실 복잡합니다. 예. 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들이 신동국, 임주연을 지지를 한다. 소액주주 연대가. 예,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좀 떨어진 거죠. 예, 뭐 승패 갈렸나 해서 서로 이제 막 비등비등 해가지고 지분이 시장에서도 사야 돼가지고 그럴 경우 이제 올라갈 여지가 있겠지만 뭐 이렇게 되면 싱겁게 좀 끝난다는. 야, 근데 하루에 그냥 25% 날려버리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뭔가 좀 그 고려양 같은 거 저는 투자하지 않죠. 전혀. 예. 어떻게 알아요? 경영권 문제 이런 것들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그래서 몰라요. 저는 모르는 것들은 아예 접근조차 안 한다. 한미사이언스 모른다. 예, 뭐 이런 것들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워렌 버핏이란 투자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예 모르는 거는 아예 이제 하지 않죠. 그래서 뭐 사업 구조 이해 안 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뭐 단기 트레이딩은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사업 내용이 필요 없으니까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펀더멘털로 좀 중기 성격, 중단기 6개월 이상의 어떤 투자를 좀 추구하는 저의 같은 경우는 사실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업군을 가진 기업은 아예 투자 대상에서 배제를 하죠. 제가 이제 그 레벨 코퍼레이션 이런 것들 최근에 좀 뷰티 산업 공부하면서 학습하면서 이런 것들 좀 팬딩에도 이제 공유드리고 이제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추천드렸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같이 이제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공부할 만한 기업이다라는 소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뷰티 산업 공부하면서 이제 이해되는 찾은 그런 류죠. 예, 결국 이제 이런 종목들을 공부하고 단타로 친다면 이제 뭐 하루 뭐 10% 먹고 나오고 막 이런 것들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지향하고 싶진 않고요. 실리콘투 같은 것도 대표적인 어떤 우리가 뷰티 산업을 공부하면 이제 모든 건 이 기업을 통해서 간다라는 게 결론적으로 나와지고 이 플랫폼 자체가 과거 유통사하고는 다른 어떤 구조를 가지면서 아주 탄탄한 또 이제 업사이드를 같이 갖고 있는 기업을 이해하게 된다면 공부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 떨어지길 바라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겠죠. 더 싸게 사고 싶어서.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고 미국 대선 때문에 종목들의 어떤 출렁임이 발생하고 한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시장 하락 이런 것들을 내 보유 종목 빠지니까 좀 힘든데, 하지만 또 매수할 리스트를 이렇게 잡아놓고 몇 종목을 떨어지길 바라는 그런 어떤 전략도, 전략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국 콜마나 이런 것들, 뭐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것들, ODM 회사들 이런 것들, 아이고 좀 더 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셀트론 같은 기업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제 그러는 거죠. 더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유자 입장에서는 안 좋겠지만, 보유자 입장에서도 이제 뭐 급여 생활자 이렇게 이제 월급 받고 하면 더 살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관점으로 이제 들어간다면 사실 해피하게 바라보는 그런 게 좀 좋지 않을까. 최근에 제가 이 리포트는 안 짚어드렸던 것 같은데, 그 셀트론 이제 한양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인데요. 뭐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죠?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제 모르는 내용은 아니지만 한번 체크해보죠. 셀트론 같은 것들은, 종목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이 출렁일 때 그 큰 기회를 이제 엿보는 게 필요하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 고성장의 초입에 있다. 일단 내년에는 진펜트라가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반영이 될 것이다. 현재 12개월 포워드 퍼 33배 수준의 밸류에이션이다. 뭐 진펜트라 투여가는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3분기 매출, 진펜트라 3분기 매출이 200억 정도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마 왜 이렇게 적어? 내년도 1조 낸다면서 이런 식으로 될 텐데요. 시장 기대치보다 작을 수 있으나 큰 의미는 없다. 제가 얘기하는 거 그대로입니다. 미국에서 진펜트라 투여가는 IBD 환자가 5,000명을 넘어섰다 한다. 연간 약가 3천만 원 계산하면 내년부터 1,500억 깔고 가는 상황. 미국에서 IV 약물 투여가는 IBD 환자 수는 30만 명. 그 중에서 10,000명이 진펜트라 투여가면 3천억. 5만 명 투여가면 1.5조입니다. 지금 15만 명 정도를 타겟팅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4.5조 정도 예상을 하는 거죠. 여기 있네요. 셀트론이 향후 15만 명 투여까지도 계획하고 있다. IV 약물이 SC로 업그레이드되어 출시되면 보통 20% 이상은 전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출 가시성은 충분하다. 3분기 매출이 생각보다 작더라도 투여 환자는 이미 늘어나고 있고 매출은 시작됐다. 조단위 매출을 낼 신약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가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다. 이에 따라서 3분기가 지나고 진판들의 상승 곡선이 그려지면서 주가에도 점차 반영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내년에는요, 스텔라라, 프롤리아, 졸레오, 악템나, 알리아 5개 시밀러가 추가됩니다. 동사의 내년 매출액 가이던스는 5조 원입니다. 지금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셀트론은 굉장히 소외되어 있지만 이제 3분기 지났습니다. 4분기 부터는 이런 것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셀트론은 시장이 흔들릴 때 항상 주목을 해보자 라는 부분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뭐 시장 분위기 자체가 여러분들 뭐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아까 이제 반영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면 해소가 되고 추세가 반전되면서 금리가 떨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흐름들이 주식시장에서도 다시 또 하락하던 게 또 상승으로 바뀌는 흐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신다면 지금의 시장의 흐름을 기회로서 아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말에는요, 나눔 인사이트에서 영화를 통한 인사이트를 이야기해보는 시간 2탄입니다. 지난 10월 9일날 했었던 저희 정준하 매니저님의 또 영화 인사이트, 이번에는 더 미스트라는 영화를 가지고서 투자 아이디어를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60여 분이 이제 신청을 하셨는데요. 저번에도 한 100여 분 신청을 줬어요. 그래서 무료로 진행되니까 토요일 날입니다. 저희가 녹화된 걸 업로드 해드리는 거니까 줌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업로드 된 걸 합니다.
해서 내일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여튼 어려움 같이 이겨나가면서 행복한 동행을 위한 투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박사 또 다음 시간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